얼마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히는? 미쳤다 소리 그냥 나왔거든요. 머리카락 위에 눈이 반투명하게 비치는 거 뚝딱이네요. 큐비즘 유저분들 5.3 업데이트 이미 소식 들으셨죠? 좋은 기능 많이 나왔다 이야기는 들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5.3 업데이트된 기능들과 그 기능들을 응용해서 어떤 것들을 또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타임스탬프 만들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소개드릴 기능들의 목차입니다. 가장 큰 업데이트이자 베이스가 되는 오프스크린 렌더링입니다. 5.2 버전까지는 파츠 창에서 폴더를 눌렀을 때 인스펙터에서 조정 가능한 기능들의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3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인스펙터 창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체크하면 그리기 순서, 불투명도, 곱하기 색, 스크린색, 색상 블렌드, 알파 블렌드, 심지어 클리핑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프스크린 렌더링 기능은 여러 오브젝트를 메모리 내에 그린 다음 캔버스로 전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폴더 내부에 있는 파츠들의 겹침 없이 깔끔하게 불투명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냐면 이전까지는 파츠의 불투명도를 켰다 끌 때 사이에 있는 겹쳐진 부분들이 진하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표현들 이제 이 기능 활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 위에 눈이 반투명하게 비치는 거 파츠들 복사하고 위에 올려서 불투명도 조절하면 뚝딱이네요. 새로운 기능이니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프스크린 렌더링 기능을 사용한 폴더를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 파일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깊어지는 구조보다는 병렬로 얕게 사용하시는 편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프스크린 렌더링 기능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그리기 순서 그룹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반이 되는 오프스크린 렌더링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오프스크린 렌더링이 활성화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도를 이용한 레이어 합성 기능인 알파 블렌드입니다. 알파 블렌드의 5번은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탑입니다. 어탑은 기존의 클리핑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눈동자를 베이스에 클리핑 해볼까요? 눈동자 파츠를 선택하고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파츠에 클리핑이 들어가져요. 동일한 폴더 아래에 여러 개의 파츠들이 있으면 또 여러 개의 파츠에 동시에 클리핑 됩니다. 이전까지의 클리핑에서는 외곽선에 라인이 생기는 클리핑 방식에 한계가 있었는데 어탑을 사용해서 클리핑을 하면 깔끔한 클리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눈동자를 따라가야 하는 묘사 파츠가 있을 때는 눈동자에 클리핑 하더라도 눈동자가 클리핑 되어 있는 흰자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이중 클리핑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동자에 해당하는 파츠들을 폴더에 담고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체크하신 다음에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3가지의 파츠들이 베이스에 클리핑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묘사를 어탑 시켜주면 눈동자에 클리핑이 되고요. 베이스를 또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중 클리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웃입니다. 눈동자 파츠를 아웃시켜 볼게요.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파츠들이 중첩되어 있는 곳도 깔끔하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활용한다면 정말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조인트입니다. 두 겹쳐진 오브젝트의 불투명도가 낮아졌을 때 더 높은 쪽으로 합성이 되는 기능입니다. 모든 도형의 불투명도를 동일하게 맞춰주었을 때 하나의 파츠에 컨조인트를 걸면 불투명도 수치가 더 높아졌을 때는 겹쳐진 부분이 사라지지만 불투명도가 더 낮아졌을 때는 겹쳐진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겹쳐진 파츠의 불투명도 수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기본 상태 오버 함께 비교했을 때는 컨조인트를 걸어놓은 쪽이 더 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쳐졌을 때 진한 걸 보기 싫다 하시면 컨조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조인트입니다. 겹쳐진 오브젝트의 불투명도를 더하듯이 합성됩니다. 동일한 불투명도를 가진 도형 중 하나에 디스조인트를 하면 겹쳐진 부분이 더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에 관한 합성 방법이 알파 블렌드였다면 RGB에 관한 합성 방법은 색상 블렌드입니다. 기존의 블렌드 방식은 일반, 가산, 곱하기 세 가지 방식만 제공을 했었는데 그림 프로그램에 있는 대다수의 색상 블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렌드 방식 자체가 달라져서 5.2 이전에 더하기와 곱하기도 따로 아래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이 직접 눌러보시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프로그램에서 색상 블렌드 설정이 오버레이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불러왔을 때 또 오버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효과들, 색상 블렌드 업데이트와 함께 다양한 시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스크린 렌더링과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밖에 다자라게 추가된 기능들 함께 살펴볼게요. 브러쉬 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원의 변형만 가능하던 브러쉬에 선과 정사각형 변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팽창과 수축 브러쉬도 추가되었습니다. 워프 디포머의 리사이즈 보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위 요소가 부모 디포머를 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부하가 걸려 무거워지는 점과 원치 않는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를 찍은 디포머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사용을 하거나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보정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통해서 디포머의 키를 유지하고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메쉬 편집의 미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러 기능을 써서 메쉬를 찍을 때 지우거나 옮길 때 반대쪽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미러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내보내기의 형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배경을 투명하게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배경 투명화 파일은 MOV 포맷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무손실 무압축이기 때문에 무거운 포맷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웹앱 형식을 통해서 매우 가벼운 파일로 투명화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상 블렌드, 알파 블렌드를 사용할 때 메쉬가 꼬여 중첩된 경우에 폴리곤이 강조됩니다. 오브젝트 반전 시 회전 디포머가 제자리에서 반전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전 디포머의 핸들 간격을 정수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렌드 쉐이프 파라미터도 결합시켜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합된 파라미터 간의 시프트로 키폼 위치 간 수평, 수직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데이트된 사항들 보니까 어떠신가요? 엄청 많죠? 지금까지 있던 업데이트 중에서 이번 업데이트 5.3 업데이트가 제일 규모가 크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온 업데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버추얼 리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추얼 추적 프로그램인 VTube 스튜디오에서는 5.3 버전의 오프스크린 렌더링 기능을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5.3 버전으로만 내보내기를 해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5.0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5.3 버전은 이번에 툴 기능 강화라든지 여러가지 좋아진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되 내보내기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프스크린 렌더링 기능을 사용한 버추얼 모델은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라이브2D 회사에서 만든 니지마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VTube 스튜디오처럼 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5.3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베타 버전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5.3 업데이트 사용 후기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작업하면서 5.3 알파 버전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해보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외주 작업은 안정된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서 사용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5.3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 제작을 의뢰 주셔서 매뉴얼 엄청 공부하면서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감탄한 기능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전체의 파츠가 겹쳐지지 않게끔 불투명도 조절되는 거에서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알파 블렌드, 색상 블렌드 진짜 미쳤다 소리 그냥 나왔거든요. 너무 좋은 기능들이라서 얼마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히는? 특히나 애니메이션 작업에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비록 버추얼에서는 바로 좀 쓰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 출력물에서는 진짜 표현의 제한이 없어졌다 싶을 정도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 스스로도 재밌게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뒤로 갈수록 약간 텐션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대본을 쓰지 않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간략한 목차들과 어떤 부분들 설명할지만 적어놓고 영상을 찍는데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텐션이 낮아졌습니다. 다른 날에 찍어서 그래요. 막 새벽에도 찍고 이래가지고 대본을 써서 영상 만들어 보려고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국어책 읽듯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편집된 영상만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그래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 엄청 더듬습니다.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이렇게 찍은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